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오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출간한 오아시스의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책을 주제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강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면서 밤하늘을 바라볼 생각만 있다면, 그럴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 이미 천문학자로서의 DNA를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함께 밤하늘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우주에 어떻게 태어났을지,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구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을 비롯해서 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밤하늘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지, 또 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밤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오래된 것을 찾아본다면 아마 천문학이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허리가 세워진 덕분에 고개를 조금만 들어 올려도 편안하게 하늘을 보고 우주를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 우리는 한 2, 3도만 고개를 들어 올려도 편안하게 지평선 너머에 펼쳐진 수많은 밤하늘,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허리가 세워지고 우주를 볼 수 있고 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일찍이 우리의 먼 조상들은 내가 내일 안전하게 과일을 따먹으려면 어떤 별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까? 또 사자한테 안 잡아먹히려면 어떤 별과 어떤 천체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될까? 좀 더 따뜻한 곳에 내가 갈 수 있구나. 쟤네들의 움직임을 잘 보니까 언제 꽃이 피고 언제 과일이 여무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일찍이 천문학은 굉장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의 내일, 나의 다음 달, 1년 뒤에 대한 답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라는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면 스페이스, 그리고 유니버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각각의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뜻한다고 보시면 좋거든요. 우선 첫 번째, 스페이스는 인간이 직접 갈 수 있어야만 스페이스입니다. 인간이 로켓을 타고 방문할 수 있거나 탐사 로봇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건드려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스페이스의 범위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고 더 뛰어난 운송수단을 만들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 먼 우주까지 닿을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스페이스는 계속 넓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유니버스는 뭘까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스페이스가 갈 수 있는 세계까지였다면 유니버스는 가지 못하더라도 볼 수 있다면 유니버스예요. 우리가 이 우주에 앉아서, 이 지구에 앉아서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을 보고 외계행성을 보고 또 수많은 외부 은하들, 안드로메다 같은 아주 많은 은하들을 봅니다. 그래서 유니버스도 우리가 더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더 먼 우주를 보게 되면 될수록 더 넓은 유니버스를 알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꽤 많은 어린 친구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어린 학생분들께 약간의 현실적인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성격의 우주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화성에 직접 귀여운 탐사 로봇 보내서 돌 뒤적거려 보고 생명의 흔적 찾아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분은 스페이스를 연구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공대에 가셔서 열심히 로봇 설계하고 탐사선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나는 그런 거 말고 빅뱅 우주론이 어떻고 별과 은하의 탄생이 어떻고 이런 좀 더 자연과학적인 걸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공대가 아니라 저같이 이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종류에 들어가셔서 수학, 물리학, 천문학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우주라고 해도 스페이스인지 유니버스인지 따라서 사실은 완전 다른 성격의 삶을 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는 사실 과학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조금은 철학적인 단어인데, 앞서 말씀드린 유니버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를 이야기했다면 코스모스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볼 수 없는 개념들, 우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감정, 마음, 생각, 사상,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까지를 모두 통칭해서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을 조금 멋지게 한번 요약해 보자면, 최대한 넓은 스페이스를 돌아다녀 보고
또 최대한 많은 유니버스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이 코스모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지 과학적인 답을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십사 자연과학 PD 손민규라고 하고요. 오늘은 지웅배 교수님 특강에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특강 예십사에서 100명 넘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연과학 PD하고 사회정치 PD 하면서도 100명 넘게 신청해 주신 거는 처음입니다. 지웅배 교수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자연과학 PD로서 늘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연과학의 코스모스가 맨날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 책을 또 코스모스 좀 시간 좀 지난 책이잖아요. 천문학에 관한 우주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고 또 나의 삶과 우주에 관한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질문도 던지고 나의 무지도 깨달을 수 있는 이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이 책이 많이 알려지고 베스트셀러에서 코스모스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하늘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늘을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과생인데 사실 지구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생활과 딱히 와닿지 않는 특히 천문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강연 듣고 책도 읽으면서 무엇보다 나에게 더 와닿아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굉장히 존경하던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가까이서 듣고 그리고 천문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제 우주에 대한 생각, 지식이 더 넓어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천문학의 문외한이었던 제가 우주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느꼈는데요. 이제 열정적인 강연과 정말 멋있는 자료들로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하고 우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너무 좋았습니다.